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겨울이 끝나가던 3월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나갔던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인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의 고요함 속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남이 이어지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자상했어요. 퇴근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봐 주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호떡집 앞에서 기다려 줄 서서 사올게 라고 웃던 사람이었죠. 그땐 정말이지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함께 미래를 꿈꾸고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손을 잡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자. 그 말이 거짓일 줄, 아마마 더 맞아 줄 나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식 날 나는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토록 든든하고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따뜻한 눈빛이 사라진 건, 그 웃음이, 그 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같이 밥 먹고 주말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도 보고 서툴지만 함께 요리도 하고 웃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사람은 자꾸 핸드폰을 보거나 TV만 보거나 내 얘기의 대답도 점점 짧아지고 그래. 응? 알았어. 그게 다였어요.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처음엔 나도 이해했어요. 사람이 늘 같을 수는 없다고 나도 말했죠. 하지만 그 피곤함은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했어요. 나는 점점 혼자 말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그 사람은 점점 멀어졌어요. 무엇보다 슬펐던 건 그는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애쓰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대화하려 하고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해보고 회사 근처로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반응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어? 그 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은 더 이상 나를 잡고 있지 않다는 걸요. 나는 그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어쩌면 아직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가 봐요. 기억이 선명할수록 지금의 냉담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니까요. 밤마다 혼자 울어요. 그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져요. 이런 건 내가 바라던 결혼이 아니었는데요. 요즘 나는 자주 거울을 봐요. 눈가에 늘어난 주름, 탄력 없이 흐트러진 표정, 사랑받지 못하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이 결혼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웃으며 고마워 하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한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더 이상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젠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눈물로 하루를 마감해요.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짧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네요. 요즘엔 자주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나 혼자만 깊이 빠져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내가 그에게 했던 약속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아직 끝내기엔 내 마음 한구석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요. 단지 나 혼자만 애쓰는 결혼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속삭여요.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건 시계 초침 소리였어요. 조용한 거실, 텅 빈 침대 옆, 그리고 주방에서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의 인기척.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잘 잤어? 라며 내 볼을 쓰다듬던 그였는데 이젠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지 아니면
아직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함께하는 하루의 시작도 끝도 없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그저 두 명의 동거인일 뿐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오빠,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래? 그러자 그 사람은 핸드폰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 약속 있어. 아마 늦을 거야. 그 말이 끝이었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내가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요. 길을 걷다 내 신발 끈이 풀리면 무릎 꿇고 묶어주던 사람이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알아 누워도 그냥 약 먹었어? 그 말 한마디 뿐이에요. 그마저도 눈은 핸드폰에 고정된 채예요. 나는 요즘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말을 아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숨기게 돼요. 울고 싶어도 참아요. 화를 내고 싶어도 삼켜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 감정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화를 내면 피곤하다는 얼굴을 하고 울면 또 왜 그래? 하며 귀찮아해요. 그럴수록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결국 혼자서 속으로만 사귀게 돼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랑이 끝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걸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젠 우리 사이에선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스킨십도, 대화도, 애정 표현도 없어요. 생일을 챙기지 않아도, 기념일을 잊어버려도 이젠 내가 먼저 묻지도 않아요. 그가 무심해진 만큼 나도 무뎌지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피하게 돼요. 요즘 잘 지내? 남편은 어때?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할 자신이 없거든요. 가끔 친구들 SNS에서 여행 가고 같이 요리하고 웃고 있는 부부 사진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져요.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눈물이 고여요. 며칠 전엔 결혼 전에 찍은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날 바닷가에서 서로 웃으며 찍은 사진, 장난치며 손을 잡고 걷던 영상. 그 속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바라보는 눈빛,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웃던 얼굴.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진을 덮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다 꿈이었나? 요즘 내 하루는 늘 비슷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출근을 준비해요. 하루 종일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다가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조용한 공기 속에서 눈물을 삼켜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을까? 사실 나도 알죠. 이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걸. 사랑이란 이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지금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걸요. 하지만 나는 쉽게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박한 희망 때문이에요.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이 지키고 있는 걸까요? 사랑은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었는데 이젠 그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밤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누워요. 그 사람은 옆방에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거실에서 조용히 잠들지도 몰라요. 내가 돌아누운 채로 작은 숨을 들이쉬며 기도해요. 제발 내일 아침엔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길. 오늘 하루는 나를 바라봐주길. 이런 소소한 바람마저 나에겐 너무 큰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입술,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이게 정말 나였나? 결혼 전엔 웃음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설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지금은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외출은 피하고 싶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은 자꾸 숨고 싶어져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요.
쟤는 왜 이렇게 축 처졌지? 결혼하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자꾸 혼자 상상하게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하루는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배,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셔서.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봐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지 않았는데 그저 말하지 못했어요.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할 후배 얼굴이 더 미안했거든요. 요즘 나는 내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울든 웃든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감정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나눴던 이야기들도 이젠 거의 없어요. 집에 와서 하는 말이라곤 밥 먹었어? 피곤하다. 혹은 내일 일찍 나가야 돼. 그게 전부예요. 서로에게 안부조차 묻지 않아요. 예전엔 하루의 끝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고 울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화면이 더 소중한 대화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가끔은 상상해요. 내가 이 집을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일까? 당황할까? 붙잡을까? 아니면 그래, 알았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 버릴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수없이 울고 버티고 있는 이 결혼을 그 사람은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을까? 그 사람에게 말해보고 싶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졌는지 알아? 나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듣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내 말이 또 짜증으로 들릴까봐, 또 그만 좀 하자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다물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아는데도 이젠 말할 기운조차 없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표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니 이젠 마음이 고갈돼 버렸어요. 사랑은 함께 채워야 하는 건데 한쪽만 퍼주다 보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얼마 전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 좀 있어서 그래. 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집에 와도 돼. 엄마가 밥 해줄게.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그런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데 이젠 나조차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이 결혼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불을 꺼요. 창밖에선 다른 집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는데 그 불빛 안에는 서로 기대어 있는 부부가 있겠죠. 나도 언젠가 그랬었는데 그 추억을 꺼내보는 것조차 이젠 아파서 하지 못하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에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수줍게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 내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응원해주던 그 눈.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기꺼이 우산이 되어주던 그 마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귀찮다는 표정부터 먼저 보여요. 그 얘기 또야. 피곤한데 그냥 좀 쉬자. 나는 그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요. 함께 웃고 작은 이야기도 기억해주는 그런 관계가 결혼 이후엔 당연한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내 말보다 TV 소리와 핸드폰 화면에 더 집중해요. 한 번은 밤늦게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나랑 대화하는 거 불편해? 왜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민하다는 그 한마디가 마치 내 모든 감정을 과민 반응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참게 되었어요. 힘들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그냥 꾹꾹 눌러 담았어요. 말하면 또 시작이네. 그만 좀 해.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는 결국 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듣지 않는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는데 이젠 손이 닿는 것조차 서로 불편해해요. 나도 몰라요. 이런 거리를 누가 먼저 만든 건지.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당신은 도대체 왜 변했나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라요. 혹시 내가 먼저 변했던 건 아닐까? 나도 예전 같지 않아요. 밝은 미소를 잃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천천히 식어간 건 어쩌면 둘 다의 잘못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만 계속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참 억울해져요. 왜 나만 참고, 나만 맞추고, 나만 울어야 하는 걸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건데 며칠 전 그 사람의 생일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선물 고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카드까지 송글씨로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조용히 케이크 하나만 샀어요. 그 사람은 케이크를 보며 말했어요. 굳이 안 사와도 됐는데. 그 말에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네가 좋아하니까. 하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예전엔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노력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거면 우린 왜 결혼한 걸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젠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무너지면 소리도 없이 부서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결혼은 그 말 그대로예요. 사실 이런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엄마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말하면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좀 참고 맞춰봐. 결혼하면 다 그래. 그런 말들이 더 날 상처 입힐까 봐. 밤이 깊어지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 사람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느낌. 한때는 서로의 하루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서로의 하루에서 가장 덜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어요. 당신은 왜 변했나요?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요즘 나는 자주 웃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억지로 웃어요. 남편 앞에서, 시댁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거울 앞에서까지도.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까 봐. 하지만 사실은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숨이 올라올 때 억지 미소로 덮고 가슴이 답답할 때 괜찮은 척 말해요. 나 요즘 잘 지내. 남편도 바쁘지만 잘하고 있어. 결혼하면 다 그런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선 작은 울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말했어요. 너희 부부 진짜 보기 좋아. 남편도 일 잘하고 너도 잘 참고 지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 나는 잘 참고 있지. 너무 잘 참아서 이제는 내 마음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걸. 나는 언제부턴가 내 감정을 설명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가 피곤해할까봐, 귀찮아할까봐, 혹은 내 감정을 가볍게 넘겨버릴까봐. 그렇게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나를 모르게 됐어요. 결혼 초엔 작은 문제도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알아요.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면 더 상처만 깊어질 거라는 걸. 이럴 거면 나는 왜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나도 가끔 생각해요. 이 모든 걸 그만두면 어떨까 하고. 이혼이라는 단어, 이젠 낯설지 않아요. 내 마음 어딘가에 늘 조용히 떠다니는 단어예요. 하지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삶 전체가 무너질까봐 겁이 나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야. 애도 없는데 왜 참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 그 모든 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사랑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밤 울면서도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엔 정말 참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작은 일로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은 또 내 말 한마디에 차갑게 반응했어요. 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어찌나 서글픈지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이 참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같이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하늘을 혼자서 보게 되다니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서글픈 사랑이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요? 하지만 또 그때의 행복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 사람의 따뜻했던 말, 나를 처음 사랑한다고 했던 순간 손을 꼭 잡아주던 온기,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나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울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 수 없어서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눈물이 날 때마다 웃어요. 누가 보면 참 잘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이 결혼 안에서 나 혼자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내가 바라는 건 크고 거창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에 한 번,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한마디. 퇴근 후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어땠어? 라고 나누는 시간.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마저도 어려운 걸까요? 오늘도 나는 거울 앞에서 웃어요. 울면 약해질까봐, 무너지면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 어떤 눈물도 보이지 않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바란 건 뭐였지? 좋은 집, 안정적인 생활, 사람들이 부러워할 결혼? 아니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싶었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를 꿈꿨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 그게 결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고 어떤 날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지던 순간도 있었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대화들. 언젠가부터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기대하면 또 실망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 침묵이 내 마음을 천천히 말라가게 만들고 있었는데도요.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들었을지 몰라요.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테고.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 한쪽이 텅 하고 무너졌어요. 나는 위로가 필요했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날 회사 일이 어땠는지, 청구서가 얼마인지, 주말에 누구네 집에 가야 하는지 감정 없는 업무 보고처럼 변해버렸어요. 부부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죠. 그 사람은 말해요. 당연한 거 아냐? 결혼하면 원래 그래. 서로 바빠지고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 거. 그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작은 메모 한 장, 따뜻한 눈빛, 퇴근길에 사온 빵 하나. 그런 사소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소한 것조차 받기 어려운 걸까요? 결혼 초,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나를 안아줬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오늘도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 한마디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어요. 그땐 정말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은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사회 속의 유부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으로는 살고 있지 않아요. 내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하면 원래 그래. 희생해야지. 하지만 왜 그 희생이 항상 한쪽만의 몫이어야 하죠?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처음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내 작게 속삭였죠. 아니,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지 않아. 그 순간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흘렀어요. 왜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매일 눈물로 하루를 끝내야 할까요? 왜 나의 일상이 이토록 외롭고 쓸쓸해야 하나요?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무리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잘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요. 지금도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해요. 어쩌면 아직 조금의 기대가 남아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언젠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고 참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할 때는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 이제는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관심도, 인정도 아닌 가장 본질적인 감정,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이 결혼을 지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 밤도 나는 조용히 누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울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어느 날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 그 사람은 언제나 바빴어요. 회사 일이 많다며, 회의가 늦게 끝난다며 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살았죠. 같이 앉아 있어도 나는 그냥 배경일 뿐이었어요. 말을 걸어도 알겠어. 형식적인 대답만 흘러나왔고, 조금만 감정이 실리면 왜 또 예민하게 굴어? 라는 말이 따라왔죠.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런 반응에 얼마나 마음을 닫게 되는지를. 말을 아끼는 이유가 더 이상 표현할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그저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걸. 그 사람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매번 기회를 줬어요. 생일마다 직접 쓴 편지를 건넸고 기념일엔 작은 선물과 정성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눈빛과 왜 또 이런 걸 했어? 하는 시큰둥한 반응뿐. 내가 마음을 쏟을수록 그 사람은 더 무심해졌어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무관심.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나는 가끔 그 사람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이상한 상상을 해요. 혹시 그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는 웃으며 답장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는 하루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우면서도 어디에선가는 그 다정함을 남김없이 퍼주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상상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 마음을 갉아먹는 건 같아요. 사랑이란 게 점점 무뎌지는 거라지만 무뎌짐과 무관심은 달라요.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 느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그 사람의 눈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결혼 전에 내가 떠올라요. 해맑게 웃던 얼굴,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나.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줄 몰랐어요. 눈치 보며 말하고 사소한 부탁도 삼키고 울음을 이불 속에서 삼켜야 하는 사람. 이건 내가 꿈꾸던 결혼이 아니에요. 엄마는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잖니.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최악이 아니면 괜찮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나는 단지 참을 만한 삶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퇴근 소리에 마음이 뛰고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웃음이 오가는 그런 삶. 나는 지금 그 사람 곁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이 거리감이 너무 무겁고 고독하게 느껴져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힘조차 없고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기대도 사라졌어요. 한 번쯤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의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지 알고는 있나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당신은 아직 나를 사랑하나요? 이 질문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답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대답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미워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직도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남아 있어서예요. 언젠가 그 사람의 눈에도 다시 내가 아름다워 보일까봐. 언젠가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 줄까봐. 그 작고 희미한 가능성 하나로 오늘도 나는 참고 견뎌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건 내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나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해요. 이제는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예요. 오늘 밤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잊지 말자.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지금 다시 나를 되찾기 위한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던 말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조용히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무심했죠. 휴대폰을 보며 한마디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네. 한마디 말, 그게 다였어요. 그 사람의 표정엔 감사도, 감동도 없었어요. 익숙함에 파묻힌 의무감뿐이었죠. 그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 식탁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엔 분명 30cm도 되지 않는 거리였는데 그보다 먼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어요.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나는 내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 무시당했던 감정, 무너진 기대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숨이 막혔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말을 듣는 내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차갑게 묻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내가 부서지는 소리를 정말 듣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울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무너졌죠.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 문이 내 마음과도 똑같이 느껴졌어요. 닫히고 잠기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 며칠이 지나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은 것처럼 행동했죠.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나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나 혼자만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였구나. 그리고 그 몸부림조차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걸. 친구에게 처음으로 우리 부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동안은 부끄럽고 민망하고 혹시라도 우리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친구는 말했어요. 넌 너무 오래 혼자 견뎠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나는 그동안 같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혼자 사랑했고, 혼자 지켰고, 혼자 울었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거창한 이사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잠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나. 더 이상 그 울타리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짧은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나, 조금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아. 그 쪽지를 쓸 때 손이 떨렸어요. 이 선택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감정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숨이 쉬어졌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오랜만에 내가 나답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그저 나로 돌아가는 느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떠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사라지는 삶은 원하지 않아요. 이젠 나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이해받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고생했고 울었고 기다렸던 나를. 그날 밤 조용히 짐을 들고 나온 이후로 나는 엄마 집에 머물고 있어요. 낮에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어요. 집안일을 돕고 산책도 하고 책도 펼쳐봤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침대에 누우면 늘 생각이 돌아와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쪽지를 봤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의 무관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혹시 정말 내가 사라진 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한 통, 부재중 전화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의 세상에서 나는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괜찮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않아? 이렇게 참기만 하다가 결국 떠나오게 된 거, 이게 정말 잘한 걸까?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가 바보라면 그건 너무 많이 사랑한 죄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나보다 이제의 내가 더 솔직하고 더 건강한 사람 같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내가 나간 지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그는 내가 없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자존심 같은 게 걸려서 연락을 못하는 걸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요? 갑자기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하객들 앞에서 손을 잡고 웃던 그 사람. 그때는 정말 나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는데 그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말은 다정했고 표정엔 설렘이 가득했어요.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식어버린 걸까요? 아니, 식은 건 사랑이 아니라 노력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 노력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과 살면서 나는 정말 많이 지쳤어요. 내가 뭘 입든 어떻게 머리를 묶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사람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일까지 하면서 집안도 돌봤어요. 하지만 그는 늘 TV만 보고 휴대폰만 만지고 말도 없었어요. 내가 웃어도 울어도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 날들이 몇 년이나 이어졌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어쩌면 나는 너무 늦게 이 삶에서 빠져나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늦더라도 용기를 낸 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나를 가장 먼저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문득 그 사람의 SNS가 떠올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봤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업로드된 사진도 글도 없었고 프로필도 그대로였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의 부재를 신경도 쓰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혼자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예전에도 수없이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물을 보였을 때도 그는 등을 돌렸고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익숙함,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웠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어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 건지, 그 사람과 정말 이별해야 하는 건지. 모든 게 아직은 흔들리고 아프고 무서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나는 다시 나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춰진 인형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시작은 지금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이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쌀쌀한 저녁 공기 속으로 나왔는데도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면 말을 꺼낼 용기가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엔 아직도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내가 없는 이 집을 보고 무언가 느끼지 않을까? 그 기대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되면서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로, 그리고 체념으로 변했어요.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결혼했을까? 사랑해서 했던 결혼이 왜 이렇게 서로를 무너뜨리는 걸까? 나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고, 함께 웃고 싶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나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무시했어요. 어느 날 밤,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TV만 보며, 그럼 좀 쉬어? 라고 말했어요. 같이 설거지 하자는 말, 도와줄게 라는 말, 오늘 고생했어 라는 말. 단 한마디도 그 사람 입에선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무너졌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요. 내가 떠나온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우는 밤들, 그 밤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는 눈이 퉁퉁 부은 지친 얼굴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였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손질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사랑은 아무리 시작이 뜨거워도 끝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그저 아픔만 남는다고. 이제는 그 아픔을 내려놓고 다시 나답게 살아야 해요. 나는 오늘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게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라 믿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나 자신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너는 항상 누군가를 먼저 챙겼잖아. 이제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감정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나를 살려준 눈물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마지막 마음을 담았어요. 나는 그동안 우리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 나는 더 이상 눈물로 하루를 채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용기를 내어 떠나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안녕. 편지를 넣고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며 속으로 작별을 고했어요. 안녕. 너무 사랑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아팠던 사람아. 이제는 햇살 좋은 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하루. 그런 날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내 삶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잘했어. 비록 늦었지만 용기 냈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했기에 아팠고 아팠기에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당신도 지금 어디선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